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드디어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서 굴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급소 단식이 상당히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이 조국 사태를 덮으려고 3개월 전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일종의 불장난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고 이 불이 활활 타오르자 어쩔 줄 모르고 쩔쩔 매다가 결국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애당초 건드려서는 안 되는 국가안보의 문제, 이것을 얄팍한 국내 정치적 이익으로 한번 장난쳐 보려고 하다가 큰 코를 다친 셈입니다. 제가 문재인의 굴복과 관련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역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미국의 압력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만 빼놓고 미국의 외교 안보 채널이 사실 총가동돼서 문재인을 압박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문제와 맞물려서 전방위 압력을 받은 것이죠. 압력에 취약한 것은 문재인이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한 명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목리가 미국의 거대한 벽에 부닥친 것이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일종의 말장난을 했지만 일단 이렇게 굴복하고 뒤로 물러난 이상 일본이 입장을 바꾸지 않아도 문재인이 다시 지소미아 문제를 건드리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 미국의 압력에 기가 꺾였기 때문에. 두 번째,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급소 단식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YS나 DJ처럼 집이나 병원에서 단식한 게 아니라 특히 YS는 5월, DJ는 10월에 단식을 했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겨울의 초입에 단식을 하고 있다는 점. 반문재인 세력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의 총재가 문재인의 코앞에서 청와대에서 앞에서 단식을 한다는 점. 단식 첫날서부터 청와대가 경호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청와대 앞에 단식을 극구 만류한 것이 역시 이것이 얼마나 문재인에게 부담이 되는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을 단식 장소로 정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일본이 양보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일본이 발표한 내용은 첫 번째, 반도체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세계 품목에 관한 수출 규제 조치, 아무런 변화가 없다. 두 번째,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아무런 변화 없다. 세 번째, 겨우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일본은 여러 차례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 정부가 존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때문에 국장급 대화를 해도 저는 아무런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베는 절대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무슨 문희상 의장이 얘기한 1+1+ 알파,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고 한국과 일본의 국민이 성금을 보태고 무슨 위안부 재단에 남은 돈까지 끌어다 쓰는 이런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부든 기업이든 국민이든 절대로 돈을 내놓지 않겠다. 이미
이미 사과 배상 문제는 65년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났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수할 겁니다. 자, 네 번째,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상당한 부담을 문재인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세안 10개국 부산에 초치해서 한국이 오래간만에 한턱 쓰는 이런 잔치 정상회담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구심점인 제1야당의 대표가 25일이면 닷새째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닷새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에서 문재인은 만찬을 즐긴다? 맛있는 음식을 입에다 집어넣는다? 얼마나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당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8월 22일이면 문재인이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 강행하기 약 한 보름 전쯤 됩니다. 10여일 전쯤 되죠. 그때 조국의 각종 무슨 비리 이런 것들이 딸 문제, 와이프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터져 나와서 조국이 정말 간들간들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사태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아주 정말이지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익을 해치는 아주 기가 막힌 처사를 한 것이죠. 지소미아를 파괴하겠다고 갑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국방부라든가 많은 실무자들은 지소미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중론을 정권 내에서 모아가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파괴라고 하는 초강수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서. 제가 당시에 이것은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분명하게 동영상 칼럼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일본에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두 번이나 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지난 11월 4일 태국에서 열렸던 아시안 정상회의, 그곳에서 리셉션장에서 아베를 끌고 이 소파 구석에 가서 11분간 돌발적인 대화를 한 것. 이걸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청와대가 SNS 공표를 해서 일방적으로 무슨 대화에 무슨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헛쇼를 했던 소파 구석 자리에 가서 고위급 대화를 구걸한 것. 이것이 첫 번째 패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지소미아 파기를 사실상 포기한 것. 이것이 두 번째 문재인의 굴욕입니다. 일본의 다시는 지지 않겠다,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언장담, 큰소리 쳐대더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죽창가는 어디가 있습니까? 죽창을 부르던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조만간 깜빵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와이프와 동생과 오촌 조카는 전부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집안은 풍지박산되고 떵떵거리면서 죽창가를 부르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본인의 혐의에 관해서는 비겁하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죽창가는 사라지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장풍에 죽창가는 사라지고 이순신의 배 12척을 노래 불렀던 문재인은 두 번이나 일본에게 연달아 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황교안의 단식은 앞으로 공수처나 연동형 비례대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특히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를, 특히 비례대표 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이런 수정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수처는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현재의 형태로는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단식이 그런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벌써 3일째인데 날씨는 많이 추워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체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DJ나 YS의 단식과는 물리적인 환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황교안의 단식은 전국에 중요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